야, 너네 다 일로 와봐. 모조리 죽여주마. 비담하고 비슷한 부분들이 있네요 라고 해서 아 다행이네 나랑 비슷한 부분이 있구나 라고 해서 들어서 대본을 받았더니 미친놈인 거예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GQ 구독자 여러분, 배우 김남길입니다. 신 스틸러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던보이 영화 찍을 때 강호석 감독님을 처음 만났었고, 회식 자리에서 저한테 이제 제안을 해주셨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이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배우 같지 않다, 이름이. 네가 갖고 있는 외형적인 에너지하고 어울리지도 않고, 네가 지금 활동하고 있는 예명으로 불러도 잘 못 알아들으면서 그 예명은 뭐하러 쓰냐. 그때부터 이제 본명을 쓰기 시작했고, 모던보이부터. 그리고 강철중은 그때 그 얘기 하시면서 감독님 이제 본인이 준비하고 계신 영화가 있는데 해라 그랬는데, 제가 그때 뭐든 뭐 시켜만 주시면 감사합니다 라고 했어야 되는 시기에 제가 좀 시나리오를 보고 결정을 하겠다 이래가지고 그 다음날 죄송합니다 라고 무조건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러면서 인연이 돼서 그 강철중을 했었던 기억이 나요. 맞는 거부터 배웠어요, 연기를. 그때 당시에 기억난 게, 리얼하게 가자고 해서 원래 강신일 선배님이 저를 확 돌려가지고 이렇게 목으로 울대를 탁 치는 장면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신일 형님이 좀 이렇게 세게 치지 못해서 계속 요 근처에서 이렇게 머물러서 계속 왔다 갔다 하셨는데, 두홍 형이 딱 보시더니 신일 형한테 옷 주시라고, 이거 제가 할 때 이거 한 번에 끝내겠다고, 그래서 옷을 딱 입으시는 거였어요. 제가 잠깐만 형, 아니 내가 다른 사람이 때리면 오케이 알겠는데 형이라서 나 좀 곤란하다 그랬더니, 야 빨리 일로 와, 딱 눈 딱 감고 한 번만 하자라고 해서, 그냥 원래 요게 탁 치면 그냥 순간적으로 이거를 리액션으로 하는 거였는데 진짜로 저 목을 진짜로 이렇게 퍽, 그래서 저도 모르게 이렇게 돼서 바로 오케이, 볼 것도 없다고. 그래서 내가 두 명의 몸 한번 도망다녔던 기억이. 야 너네 다 일로 와봐. 그리고 이렇게 닦고 모조리 죽여주마. 그때 처음에 등장할 때 피 범벅인 얼굴을 이제 손을 닦으면서, 근데 그 자체가 되게 즐거운 거예요. 내가 지키는 것들에 대한 살생을 한다라고 해서 모조리 죽여주마라는 대사를 치고, 그게 이제 한 컷의 안에서 비담이 갖고 있는 이중적인 면모를 다 보여주자라고 해서 이제 설정을 그렇게 잡아서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생각하면 되게 심리적으로 부담이 됐던 건, 제가 나올 때 타이밍이 KBS에서 아이리스, 병원 형이 하신 아이리스가 방송이 시작될 때였어요. 그래서 현정희 누나가 연기했던 미실의 숨겨진 아들이 비밀 병기로 나올 거다라고 아무도 부담을 주지 않았는데, 그 기사 나가고 이제 엄청 부담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시청률이 그때 당시에 되게 좋았어서 혹시 내가 나와서 민폐를 끼치면 어떡하나라는 고민들도 많이 들었고, 근데 이제 박상현, 김영희 작가님 만나 뵙고 나서 비담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 크게 걱정할 거 없겠다 직접 얘기를 해보니, 비담하고 비슷한 부분들이 있네요 라고 해서 다행이네 나랑 비슷한 부분이 있구나 라고 해서 들어서 대본을 받았더니 미친놈인 거예요. 초반엔 좀 사이코패스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라서 작가님이 나를 보시고 사이코패스적인 기질을 보신 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때 촬영할 때는 사실 비담이라는 캐릭터가 사극에서 잘 나오지 않았던 캐릭터여서 사람들이 이 캐릭터를 납득하지 못할 것 같다라는 고민들이 되게 많았는데, 다행히 그 방송이 나가고 나서 사람들이 굉장히 좋게 생각을 해주셔서 이렇게 잡아서 가면 되겠다라고 생각했었던 기억이 좀 납니다. 작가님과 멜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다라고 했어요. 사람과 사람에 대한 멜로 감정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었다라고 얘기를 서로 했었고, 그 여왕도 사람이었고 그 여왕을 사랑했던 어떤 한 남자에 대한 이야기도 한켠에 좀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근데 이루어지지 못하는 사랑에 대한 처절함들을 어떤 형태로 표현을 해볼까라서 물어봤었을 때, 제가 화살을 맞고 마지막을 좀 장식을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드렸을 때 그 이야기만 했었을 건데, 이제 그걸 좀 이렇게 풍부하게 담아주셨어요. 그래서 연기할 때 굉장히 신났었던 것 같아요. 네. 최고의 사랑 감독님이 선동요한 감독님이셨어요. 선동요한 끝나고 바로 다음 작품이 최고의 사랑이었는데, 친하니까 역고진의 어떤 경쟁의 배우로 이 이미지를 좀 써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제안을 해주셔서 너무 재밌게 보고 있어서 너무 좋다고, 그리고 그거를 촬영할 때 제가 현장에 롤러 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승원 형도 보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너무 재밌게 봤었어요, 최고의 사랑. 그때 당시에는 되게 깔끔한 것들이 당연시 했던 시기에, 처음에는
되게 의아했었던 것 같아요, 관계자분들이. 그리고 그런 쪽으로 이제 계속 그 다음 작품을 연이어 하다 보니까 좀 좋게 봐주셔서 뭐 퇴폐적인 거에 대한 이미지를 얘기해 주셔서 그런 건지 사실 그런 걸 의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걸 의도했으면 좀 느끼했을 텐데 그냥 인물적으로 그 작품 캐릭터에 맞춰서 한다라고 하는 게 그게 잘 맞아 떨어졌던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좀 그때처럼 기르려면 큰 각오가 필요하지 않나, 아니면 숨을 기를 만큼의 어떤 작품이 하나 있으면 모를까. 예전에도 제가 이 얘기를 한번 시상식 때 한번 했었던 적이 있는데, 살인자가 살인을 하는 게 어떤 정당한 서사나 사유가 있다라는 이유로 살인을 정당화하지 말자라고 이제 이야기를 갖고 그 악의 마음 읽는 자들을 찍었는데, 면담하는 장면을 찍다 보면 연쇄살인범들을 연기했던 배우들의 연기가 워낙 출중하다 보니까 그 이야기를 듣게 되고 거기에 빠져들게 돼요. 그러면 죄는 좀 무겁지만 네가 정말 그랬구나 라고 동조가 되면서 좀 살인범인데 위로를 하게 되는 그런 감정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저뿐만이 아니라 진성규 형도 그런 얘기를 우리가 했었고, 그래서 야, 이게 듣다 보니까 이게 계속 빠지네 이래서 가지고 그런 것들에 대한 표정들 때문에 한두 번 정도 더 갔었던 것 같고, 그리고 어떤 서사를 지나고 나면 본인이 살인을 한 행위에 대한 정당성 때문에 좀 잔인성을 합리화해서 얘기해요. 그러면 저도 모르게 이제 감정에 몰입되다 보면 욱하게 되면서 이제 감정적으로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촬영을 잠깐 한두 번 좀 중단해서 갔던 기억이 있어서 좀 냉정한 것들을 좀 가져가려고 노력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롱테이크로 가고 여러 인물들하고 싸우는 걸 할 땐 체력적으로 지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치면 같이 합을 맞췄던 것들을 잊어버리고 그게 꼬여요, 합 맞춘 게. 그러면 피해야 되거나 막아야 되는 상황에 딱 몸과 몸이 제대로 부딪히면서 뭐 뼈가 부러진다든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해서 천천히 합을 맞춰요. 그리고 절대 급하게 하면 안 되거든요. 이걸 진짜 내가 무슨 히어로가 된 것처럼 여러 다수하고 싸울 때 후딱후딱후딱 빠딱빠딱 이러고 가면 다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많이 맞춰보고, 그리고 서두르지 않고, 그리고 욕심 부리지 말고. 네. 맨몸 액션이 가장 어렵고, 칼 액션이 두 번째로 어렵고, 그 다음에 총기 액션이 제일 좀 무난해요. 왜냐면 직접적으로 터치를 하는 것보다는 멀리서 쏴버리는 거니까 그거에 대한 물론 자세나 합이나 그런 디테일들이 분명히 중요하긴 하지만 제일 수월하달까? 네네. 요번에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같이 섞었어요. 스나이퍼 출신이긴 하지만 트리거에서 이도가 근접전에 대해서는 드라마적으로 보일 때 약한 부분들이 있어서 총기 액션하고 맨몸 액션의 중간 지점적으로 총을 쓰면서 맨몸 액션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리고 이번에 액션을 그렇게 좀 만들었어요. 사실 의도하지 않았던 거가 반응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기도 내가 막 어떻게 보여야지 사람들이 이렇게 봐주기를 의도하고 하는 것들보다는 그냥 본연에 좀 충실해서 했던 것들이 반응이 좋은 것 같아요. 그 만두 먹방이나 여러 데서 나왔던 것도 만두를 좋아하는데 만두 먹방에 나와서 그냥 맛있게 먹었던 거고, 그런 걸 그렇게 좋게 좀 봐주시는 것 같아요. 전 특수부대 출신이 꽤 많거든요. 김일도 특수부대 출신이었고, 이도도 특수부대 출신이고, 다른 캐릭터에서도 특수부대 출신들이 좀 있었는데 같은 특수부대 출신이라고 해도 어떤 행동을 하고 또 어떤 말투와 어떤 성향을 보이는지 또 어떤 사람인지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 것 같아서 새로운 도전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 트리거라는 작품 자체가 특히 우리나라에만 없는 상황을 갖고 만든 거기 때문에 장르적으로 좀 새로운 도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장르 작품보다 좀 어렵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GQ 구독자 여러분, 김난길의 신 스틸러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전 작품부터 이제 나오는 트리거까지 재밌는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해봤는데 즐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7월 25일 날 오픈하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트리거,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